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요즘 정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이 있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입니다. 사퇴냐 탈당이냐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나흘간의 집거를 끝낸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을 혼돈으로 빠뜨린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는 엿새 만에 수습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도부의 불안한 리더십과 당내 계파 정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돌아온 박영선 원내대표, 과연 제1야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회복할지, 또 그동안의 정치 실종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들어왔었죠? 네네. 예. 오늘 새벽에 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임원들 사이에 무슨 사이가 아니고 이제 거기하고 무슨 대리기사, 대리기사 뭐 이 관계로 해가지고 무슨 폭행 시비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이 측에서 오늘 오후에 총회를 열고요. 예. 대책위원회 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건은 이런 겁니다.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40분경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가족대책위 김병건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CCTV 등을 입수해서 확인 중이며 또 추가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자,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고요.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당을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 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몰려서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시도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상대책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현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의 총의를 모아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법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비상 시나리오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야당이 복귀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요. 오늘 하는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당이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그리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호소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였죠. 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놓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즉각적으로 약발이 먹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도부는 어쨌든 좀 강공으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반해서 이 난파지경인 야당의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지막 협상이다.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고 여당이 꼬이게 되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구는 열어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죠. 네. 격퇴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적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요. 현지 시간 16일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국가 격퇴 전략과 관련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군사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그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인도적 지원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벗어나서 군사적 차원의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한번 늦춰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은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구입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화천 27사단 여군 중위 자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대장이었던 사람, 이 사람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요? 네, 참 뒤늦게 됐습니다. 네. 육군은 지난 2010년 3월에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여군 신모 중위가 자살한 사건을 재조사해서 당시 대대장이던 이모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육군은 4년 만인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는데요. 이소룡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6가지가 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당사자가 자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가해자인 이모 소령은요. 17사단으로 옮겨와서 지난 4월에도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희롱했다가 보직 해임 당하고 현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신촌로 이대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쪽으로 신내와 묵동 사이 3차로에 공사를 해서 이 공사 지점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이후로는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쭉 밀립니다. 반포로 서초역에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정체가 되고요.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남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고속도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산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에서 북단까지 밀리고 있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다 밀린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괜찮은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길게 밀리고 청담대교를 향하는 분당 수서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우리나라 정기 국회가 9월 초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보름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국회 제대로 굴러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셨던 분이죠.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부터 여쭤보겠는데요. 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세월호로 뭐 슬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모든 국민이 지금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예. 더 이상 국정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네. 대통령께서 이런 절박감 또 답답함 이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정치권에 한 쓴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의를 모아달라는 그런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취지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죠. 동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든가. 네. 또 세비를 반납하라든가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들으셨죠? 답답했으면 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누구 말이 맞다기보다도 두 분들 말씀이 뭐 다 맞다고 봐야죠. 대통령께서는 예. 좀 국민들 민생을 챙겨서 일 좀 해달라는 뜻이고, 예.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국회의장이 이제 결정을 했죠. 예. 했는데 의사 일정만 결정한다고 해서 국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뭐 국회 책임자는 하여튼 의원들의 모든 책임자는 의장이시잖아요. 예.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식물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네. 보관만 있을 수 없다. 네. 그런데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그 국회의장께서 공감을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차례 원내대표하고 협의 중재도 수차례 했고 네. 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 정상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도 오늘부터는 열 수가 있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 국회를 해야죠, 뭐. 네. 정 참석을 안 한다면. 네. 야당도 이제 반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야당도 이게 뭐 조그마한 정당이 아니라 세민년 같으면 130석의 제일 야당이거든요. 예. 거대 야당이죠. 예. 무책임한 모습이 있죠. 장애 투쟁하다가 두 차례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데 그걸 또 파기하고. 그 파기하려면 뭐 하려 협의합니까?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나와서 합의를 했어야지 합의해가지고 의총에 가서 안 된다니까 안 되겠다. 또 유가족이 반대한다. 그거는 저도 뭐 싶을 때도 수석을 해서 협상 실무대표를 해봤지만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네 당내 문제를 가지고 정기 국회 의사일정을 발행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러나 우리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민생 법안 또 안전 법안 또 예산 법안 이런 거 심의 의결을 해서 처리해야죠.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결의 중인 91개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이 법안은 그냥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붙여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 이거는 국회의원이 직권 상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완전히 준법 상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권 상정은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된 법안들 의장이 가져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본회의에 통과하는 거고.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기류 중인 이건 다 상임위 통과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이 준법 상정 그냥 올라온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새누리당이 일단 158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정년이 130석 정도 되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그런 설득을 해 나간다면 예. 다른 정당도 저는 이 동의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며칠쯤에 이 41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십니까? 26일 본회의 날. 26일로 일단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그날은 통과시킬 예정이다. 단독으로라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이 다른 법안들을 심의하시려면 이제 상임위원회도 열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임위원회도 다 소집을 하실 겁니까? 이제 열어야 된다고 보죠. 이 사람들이 이 야당들도 이 국회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법률안 심의 의결 하는 거하고 예산 심의 의결하고 국정감사 나가는 거하고 이게 큰 일인데 국회 본연의 그 대정부 질문하는 거하고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거는 이 법안 심의에 선진화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조건 태클을 거는 행위는 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명분도 또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도 반쪽으로 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계속 여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열어야죠. 그냥 이렇게 뭐 연말까지 하루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그렇죠. 넘길 수 없게 되죠. 상임위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그 지금 뭐 그 저 다 경제 살려달라고 하고 민생 또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뭐 저 선진화법 핑계 해가지고 무조건 태클을 지금 거는 행위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 그렇습니다.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독으로라도 계속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신 거네요. 네. 네.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2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로 넘어가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야당의 도움이 없이도 그냥 본회의까지는 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뭐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그 예결위도 정부에서 들어온 거를 일단 한 열흘간은 종합 질의를 해야 되고 경제부서 또 부처 한 열을 해야 되고 비경제부처 한 열을 해야 되고 이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지 심의 안 하면은 정부 아니 그냥 12월 2일 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넘어온 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통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 야당을 아무래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는 첫째는 정치인이 정직,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면 저는 하여튼 그 사람들도 많이 동의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최선의 성의를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생법이 보면 민생법이 아니거든요. 법안이 정말 많거든요. 대통령은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준 셈 아닙니까? 더 이상 안 된다. 가이드라인보다 그 국민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반영한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여당으로서 양보할 길이 없는데 그 야당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대치라는 게 계속 대화하고 계속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내 수석과 원내 대표는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 해야죠. 계속 대화를 해라. 대화해야죠. 그 참 대화하고 좀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나요?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시나리오라는 것은 그 말씀이시군요.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수혁신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핵심이 공천이라고 봅니다. 공천이요? 김무순 당대표도 사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저도 지지도가 3분의 1로 압도적인 사람을 공천 주네 안 주네 해가지고 저도 못 받을 뻔 하다가 경선했거든요. 뼈아픈 경험이 있으시군요. 뼈아픈 경험이 있죠. 공천 개혁, 부패 청산.
또 우리 보수 집단이잖아요. 예. 보수의 그 새로운 비전. 보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딱 두 개거든요. 시장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 시장 경제의 가치 존중인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 보수 세력의 그 비전을 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등등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저 공천은 이제 결국 상향식 공천하자는 거죠. 몇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내 파니까 주고 내 파 아니니까 안 주고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여야가 그 당시에 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될까요? 아니, 김문수 지사 늘 그분이 강조하는 게 애국심도 강한 분이고 예. 그 청렴한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해낼 수 있을 거다. 위원회 구성해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 상대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지도부가 흔들흔들거려가지고 글쎄 말이야, 협상의 파트너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아주 그래서 예. 우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대화의 채널이 있어야 우리 협상 대표가 뭘 계속해서 접촉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눌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예. 지난 5개월 동안 판판이 놀지 않으셨습니까? 법안 하나도 안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판판이 놓은 건 아니고 예. 뭐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의원들이 뭘 하는지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그 일일 과정이 거의 올라 있으니까 예. 예. 주중에는 물론 법안은 못 통과시켰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네. 또 뭐 강연 듣는 거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은 해왔습니다. 네. 그 대통령도 세비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세비 반납 안 하시나요? 그거는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안 내놓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가면은 네. 당의 최고 결국은 의원총회니까 예. 의원총회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자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무슨 이제 뭐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그렇게 비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논의돼서 결정되면 저는 네. 일하지 않으면은 네. 임금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옳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개인 의원이 나는 뭐 반납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총회에서 혹시나 뭐 논의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저는 사무총장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의원총회에 회의를 주관하는 양반은 이제 원내대표니까 예. 논의하면 저는 네.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요? 일도 뭐 법안 심의도 뭐 예산 심의도 대정부 질문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국민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예. 일치된 어떤 행동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네. 어떤 개인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KB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료갑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KB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이어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1172번님께서는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봉합되기 힘들 것 같네요. 봉합되기 힘들 것 같다고 적으셨네요. 개파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셨군요. 다른 분들께서도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조금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었죠. 이로 인해서 유가족 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시죠.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족 그 대책위의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고요? 예, 사실 이번 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고의 어떤 진실관계와 상관없이 국민분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무리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사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직접 듣거나 정리하지 못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어제 저녁 자리 이후에 대리기사로 호출된 분하고 누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식당에서 불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리기사하고 그 대리기사 분하고 신랑이가 있는 국회의원과 신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시고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실강이는 대리기사하고 국회의원 사이에 있었는데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예. 예. 그 정확한 내용은 이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럼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임원들은 전원 사퇴를 하고. 예. 그럼 다시 뽑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총회에서 일요일에 새로 임원진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 예. 어디서 회의를 하나요? 보통 총회는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는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안산에서.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한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별한 어떤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 뭐 임원분들만 일을 하셨던 건 아니고 예. 그 임원들 밑에서 같이 일하셨던 간사분들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반대표분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큰 기조가 달라진다거나 예. 또는 지장을 준다거나 하는 일 없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슨 유가족들 중에 일부가 직접 무슨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에 좀 관여가 됐답니까?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자세히 모르신다. 예. 정리한 적이 없어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국회의원이랑 또 유가족 임원들이 수리를 좀 많이 하신 상태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사실은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자문을 해주신 게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법리적인 어떤 부분이 막히시거나 네. 또는 협상 과정에서 나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 해주신 거 뭐 특별한 게 있으신지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여야가 협상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일들 쭉 진행해 오셨군요.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제1야당은 지도부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와중에서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야당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월호법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정의당은요. 그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특별법 문제를 풀거나 새누리당을 풀어주거나 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묶어놓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어저께 그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신 거고요. 네. 지난 5개월 동안 뭐 국가 개조라고 호언장담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5개월간의 긴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에는 4.16 이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에 무슨 와 관련해서 뭐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위원회에 주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가족 측이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에 나서서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였나요? 예, 그 대통령의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논의를 지켜보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지 행정수반이 아니라 여당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아예 관여를 하지 않고 자율로 놔두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나서서 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은 결국엔 침묵을 겉으로는 하면서 여당의 어떤 협의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걸 통제해왔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하지 못하겠다 걷어차게 된 셈이죠. 저희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있죠. 예. 그래도 이제 좀 도를 넘었다. 글쎄요.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기분 보시나요? 나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시기에는 좀 과도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언비어가 이제 동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왜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가 제공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되돌이켜 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그 세비 반납하라는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야 공동의 책임이고 실질적으로 국회의 논의를 관리해왔던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발언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어떤 소위 유언비어라고 보는 것, 모독 발언이라고 보는 것, 모독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이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다했냐라는 것이 국민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경내에 계시면서 문서 보고받고 전화 두 통화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으면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행정관이들 불러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의무가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라면 달려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책임 과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렇게만 하면 다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은 잘못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도 지나치게 과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말이죠. 많지 않습니까? 배가 어떻게 해서 떴는지 말이죠. 사고는 어떻게 났는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7시간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최고 책임자다.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당일날 4월 16일 당일날 저도 이제 청와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터지면서 두 가지를 제안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달라. 직접 지휘하는 문제도 검토해달라. 저는 직접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청와대가 관리하지 않으면 기존의 중대본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듣지도 못하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한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세간의 의혹은 청와대가 조사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저는 나를 조사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도 당당히 조사받겠다. 이쯤 되어야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올 수도 없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당이 작지만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힘이 붙이는데도 저희 당은 나름대로 대안도 낸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도 의원단이 또 대표단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한계를 느끼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제도 속에서 5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데요. 그런 한계 속에서 1, 2당이 여야가 제대로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가 과감한 태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월호에 관해서 협상도 해가면서 또 다른 법안에 관해서도 심의를 하고 또 협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는 없습니까?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어제 선을 그었고 그 전에 새누리당이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논의를 종결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30가지 가만히 살펴보면 민생에 반하는 법안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에 관한 법이 2개나 되고 30개 법안 중에 크루즈 산업 선상 카지노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거기에 외국인 카지노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학교 옆에 재벌이 호텔 질 수 있게 만들자는 법 등입니다. 이런 법을 마치 민생법안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마치 민생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척시킬 수 없다. 나머지 처리하자라는 일방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은 잘 알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여당에서 민생법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서도 저희 야당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국회를 열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서도 또 토론하시고 세월호 특별법도 토론하시고 이러면 안 되나요? 지금 세월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저는 뭐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할 수 있다? 예, 의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처할지 너무나 뻔한데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들어간 것을 그런 명분과 논리로 억지로 야당을 마치 민생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 쉽게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고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야당으로서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크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국정감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소권 수사권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셔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일도 좀 하셔야 되고 하는데 세월호 문제도 풀리지 않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 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야근시키는 부장님 불만이에요. 데리러 오라는 여친 불만이에요. 계산 피하는 친구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품질 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봉합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7724번님께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금이 갔는데 잘 봉합될까요?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662번님께서는 박영선 의원 당무 복귀 결단 환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